삼각함수 12강이죠. 코사인 법칙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제1 코사인 법칙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각 BC가 예각인 경우죠. BC가 모두 예각인 경우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의 유교소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출발해 볼까요? 각은 대문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마주보는 거를 소문자로 쓰기로 약속했어요. 그죠? 이게 삼각형의 유교소예요. 자,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그래요. BC 지금 이각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길이를 지금 구하려고 그러는데 A나 B나 C나 구하는 요령 똑같습니다. A만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A라는 녀석은 요 길이를 X, 요거를 Y로 두면 A라는 녀석은 X 더하기 Y가 되겠군요. 그러면 X 구해볼까요? X는 요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사인 B라는 것은, 코사인 B는 여러분 C분의 X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X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C 코사인 B가 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게 C 코사인 B가 되고요. 요게 C 코사인 B 플러스 Y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B 코사인 C가 되겠죠. 그래서 B 코사인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값을 구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 보세요. 이 공식 의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알파고 요게 베타예요. 그리고 요 길이를 만약에 4로 알고 있다. 이거 5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요. 요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쉽게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길이를 x로 한번 더 보고요. x는 4 코사인 알파 그다음에 5 코사인 베타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뜻이에요.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코사인 제1 법칙이 돼요. 자, 그래서 A는 C 코사인 B, B 코사인 C. 자, 바로 쳐다보면서 우리가 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각인 경우에 요 A를, BC가 예각인 경우에 A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요 C나 B가 둔각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둔각일 때 또 증명해보고 그 다음에 직각일 때 이렇게 증명을 해보면 이 코사인 제1 법칙이 이제 완벽하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각 C가 둔각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지우죠. 이번에는 각 C가 둔각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 C가 둔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가. A 구하면 나머지 B, C 구하는 건 같은 요령이니까요. 둔각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셔야겠죠. C가 둔각이니까 요게 둔각이에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둔각이 있고, 자, 유교수 표현해 보도록 하죠. 이게 A가 되겠고, 여기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죠? 요 각시가 둔각인 경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A를 구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요 수선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말이죠. 요 전체 길이, 요 길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 길이를 우리는 X로 한번 더 보면, 요걸 X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사인 B라는 것은 C분의 X 아니겠어요? 그래서 X라는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C 코사인 B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C 코사인 B죠. 거기에서 뭘 빼주시면 되냐면 요 길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A라는 것은 A라는 녀석은 요 길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가 나오겠죠. A는 이 녀석에서 C 코사인 B에서 요게 C입니다. C 코사인 B에서 뭘 빼주시냐면 요 노란 부분, 요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부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B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 C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180도 마이너스 C가 되거든요.
이해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길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와요. B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걸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B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C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90도 곱하기 NO 플라 마이너스 이타에서 요거 계산하는 요령 다 배웠을 거예요. 90도 곱하기 짝수배 코사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면 이렇게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 다 다뤘던 내용이죠. 앞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했던 거죠.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C가 나오니까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C가 나오니까 이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C 코사인 B 그죠? 그 다음 플러스 B 코사인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각 C가 둔각인 경우든 각 B가 둔각인 경우든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니까 자, 제1 코사인 법칙 A는 B 코사인 C, C 코사인 B가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제 마지막 각 C가 직각인 경우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C가 직각인 경우 세 번째 갈까요? 각 C가 말이죠. 우리가 직각인 경우가 되겠어요. 이렇게 직각인 경우. 여기 C자가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C, 그 다음에 A, B, 그죠? 그 다음에 소문자로 쓰기로 한다 그랬죠. 요거 똑같이 나오느냐 그런 얘기죠. 똑같이 나오죠. 당연히. 자, 우리 A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A는 C 코사인 B,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B 코사인 C라고 그랬죠? B 코사인 C.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왜냐면 자, 이 C가 90도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A가 자연스럽게 C 코사인 B 요 길이에다 요 코사인 값 구한 거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이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각 C가 직각인 경우에도 요 제1 코사인 법칙이 그대로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BC가 예각인 경우나 둘 중 하나가 둔각인 경우나 직각인 경우나 제1 코사인 법칙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B와 C를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코사인 제1 법칙은 이제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증명이 지금 됐으니까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각은 대문자로 쓰죠. 이렇게 각은 대문자로 써요. 그 다음에 마주보는 걸 소문자로, 그죠? 소문자로 쓴단 말이죠. A를 구하라 그러면 요 길에다 요 코사인 값 C 코사인 B 요 길에다 요 코사인 값 그쵸? 그래서 B 코사인 C 이래 주시면 되고 B를 구하라 그러면은 B C 코사인 A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C 코사인 A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A 코사인 C 그죠? 그래서 A 코사인 C 이래 주시면 되고 만약에 C를 구하라 그러면 이 C라는 것은 B 코사인 A 그래서 B 코사인 A 순서는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 자, 이 시구라는 거죠. A 코사인 B. 그죠? A 코사인 B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코사인 제1 법칙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코사인 제1 법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4고 자, 이 길이가 5고요. 요 각이 알파고 요 각이 베타다 그러면 요 변을 구하는데 우리가 성공한다 그런 얘기죠. x는 어떻게 나올까요? 4 코사인 알파죠. 그 다음에 5 코사인 베타 적용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 길이에다 요 코사인 값, 요 길이에다 요 코사인 값. 자, 이렇게 합한 것이 이 변의 길이가 나오는구나. 이것을 이해하시면 코사인 제1 법칙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증명 과정 익혀놨죠? 원리를 터득했으니까 결론을 잘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사인 제1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 코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제2 법칙, 어떻게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코사인 제1 법칙, 제1 코사인 법칙을 좀 전에 배웠지 않았습니까? 자, 수학은 터득함이 엄격하다. 앞을 모르면 뒤를 계속 모르게 돼 있다. 가장 성실성을 요구하는 과목이다. 여러 차례 얘기하죠. 자, 조금 전에 배웠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코사인 제1 법칙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A라는 것은 C 코사인 B, 그래서 C 코사인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B 코사인 C죠. 그래서 B 코사인 C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B도 역시 마찬가지죠. C 코사인 A, C 코사인 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코사인 C, 그래서 A 코사인 C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C 이것은 자 B 코사인 A죠. 그래서 B 코사인 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코사인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A 코사인 B가 됨을 알 수 있죠. 이게 코사인 제1법칙, 제1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이 등식 양면에 A를 곱해도 등호에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를 곱하면 A제곱은 AC 코사인 B, 그죠? 그 다음에 AB 코사인 C가 될 거고요. 여기다 양변에 B를 곱해서 등호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B제곱 BC 코사인 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B 코사인 C가 되는 것이죠. 여기 양변에 C를 곱해도 역시 등호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BC 코사인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AC 코사인 B가 됨을 알 수 있다. 이걸 편의상 1식, 2식, 3식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식이 3개가 나오는데요. 1식에서 2식, 3식을 빼보고요. 형평성에 맞춰서 2식에서 1식, 3식을 빼보고요. 3식에서 1식, 2식을 빼보세요. 그러면 이 공식 3개가 등장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자, 선생님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1식에서 2식, 3식을 빼면 여기서 직접 빼보도록 하죠. 자, 이 A 자변을 해보면 A제곱에서 B제곱, C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빼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고요. 요거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개가 음수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A제곱은 뭐가 나오냐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암기하려 들지 마시고요.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A제곱은 B제곱에다 C제곱을 더하고 마이너스 2BC 요 웃긴가 코사인 A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B제곱도 금방 나오는 거예요. B제곱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 B제곱은 자, C제곱 더하기 A제곱 해도 좋고 또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어느 거 먼저 써든. 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CA 그 다음에 코사인 B 이렇게 읽어만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C제곱 한번 볼까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2AB 쓰시고 자, 뭐라고 그랬죠? 요 C, 야, 코사인 C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코사인 제2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삼각형이 이렇게 지금 나왔다 이거예요. 자, 여기가 우리가 다음을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냐면 여기가 지금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 변의 길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요걸 x로 합시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x제곱은요.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또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쓰시고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4의 요 게임각의 코사인 값이죠. 요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하, 두 변과 사이각을 알면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럴 때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제2 코사인 법칙, 코사인 제2법칙의 변형이 나와 있는데 이 변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코사인 값의 코사인 값을 관해서 추린 것이 이거예요. 코사인 B에 관해서 추린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C에 관해 추린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의 의미는 또 뭐냐? 삼각형 유기요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나머지 지워보겠습니다. 코사인 A의 의미는 요각의 코사인 값은 자 분모가 2배의 요 곁대변이죠. 2bc고 그 다음 분자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요 마주보는 거죠. 요 각을 마주보는 요 변의 제곱을 빼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 제2법칙은 언제 이용하느냐? 세변을 알 때 우리가 나머지 각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만약에 4고 여기가 5잖아요. 그러면 어느 각이든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각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자 우리가 구해낼 수 있죠. 어떻게? 2배의 요거죠. 3 곱하기 4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 4의 제곱 쓰시고요. 마주보는 거. 요거는 변의 제곱은 빼주시면 코사인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세타를 구해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것만 알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알파도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알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배의 3 곱하기 5죠. 그래서 3 곱하기 5. 그 다음에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그 다음 요거 4의 제곱을 빼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같은 방법으로 이 베타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 제2법칙 변형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화면을 한번 지우고 종합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제1법칙은 자 보세요.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죠. 코사인 제1법칙. 이게 만약에 5고 이게 6이에요. 그리고 이거 각 알고 있고 요 각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코사인 제1법칙은 어떻게? x는 5 코사인 알파 6 코사인 베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림으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제2법칙이죠. 코사인 제2법칙이란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길이를 알고 있어요. 요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각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하 요것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x제곱은 자 x제곱입니다. 뭐의 제곱?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5 곱하기 6 코사인 알파 이게 코사인 제2법칙의 내용이 되는 거죠. 마지막 코사인 제2법칙의 변형은 세 변을 안다 그러면 어느 각이든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3, 그 다음에 4, 5 요각 알고 싶다. 구할 수 있죠. 이걸 만약에 세타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란 2배의 4 곱하기 3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주보는 변의 제곱을 빼준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다.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 들어왔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코사인 제1법칙, 제2법칙, 제2법칙의 변형 공식이 완벽하게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자, 적용 방법 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죠? 첫 번째 사인 법칙을 배웠고요. 이번 강에 들어서 코사인 제1 법칙을 배웠어요. 제1 코사인 법칙, 코사인 제1 법칙 상관없다고 그랬고요. 그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사인 J 법칙을 배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코사인 J 법칙 변형 공식을 배웠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를 보니까 사인 법칙이 나와 있는 거네요. 우리가 사인 A분의 A, 그죠?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B,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C는 2R로 같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설명했죠. 변의 B는 뭐랑 같다? 가계의 B랑 같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2 대 3 대 4라는 뜻이니까 꼭 변의 B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2 대 3 대 4 이렇게 나온 것이죠. 즉 세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게 2K, 이게 A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B, 이것은 3K 이렇다는 뜻이고요. B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C, 이것이 4K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주보는 것을 각을 대문자로 표현해야 되니까 탄젠트 C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C예요. 요게 마주보는 거니까요. 근데 탄젠트 C는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네요. 근데 코사인 C는 알 수 있어요.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코사인 C는 2배의 2K 곱하기 3K, 그렇죠? 그래서 2K 곱하기 3K, 이것의 제곱 4K 제곱이죠? 이것의 제곱 9K 제곱이죠? 이것의 제곱을 빼주는 겁니다. 16K 제곱, 이것이 코사인 J 법칙의 변형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될까요? 분모는 12K 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3K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게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C가 둔각이겠네요. 코사인 값이 음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각 C가 둔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되고요. 출제자가 원한 값은 탄젠트 C인데 4강에서 배웠죠. 4강에서 뭐 배웠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는 거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 값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제곱 C라는 것은 코사인 제곱 C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사인 C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은 16분의 1이 되고 역수가 되면 16이 되죠. 그래서 이게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C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나오는데 각 C가 둔각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버리게 되는 거고요. 탄젠트 값은 음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답 마이너스 루트 15를 구하면서 문제를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사인 법칙, 코사인 J 법칙, J법칙 변형 공식을 배우고 나니까 이런 융합 문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세변의 사인 법칙을 통해서 세변의 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변을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코사인 J 법칙 변형 공식을 활용했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각형 ABC를 풀어라. 그 말은 삼각형의 유교소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각이 2개 나와 있고 변이 3개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것 전부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 A, B, C 이렇게 편안하게 그려주시고 요게 이제 60도다 그런 뜻이고요. C가 45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C는 자 10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마주 보는 거잖아요. 이게 10이에요. 나머지 것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요 각이 쉽게 나오네요.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요거는 75도로 쉽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B는 75도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특수각인 관계로 사인 법칙으로 말이죠. 변화를 쉽게 낼 수가 있어요. 사인 법칙 뭐죠? 사인 45도 분의 10은 사인 60도 분의 이거잖아요. 이거 A, 그죠? 그래서 사인 60도 분의 A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A 값 내는 건 너무너무도 쉽다 하는 거죠. 이거는 2분의 루트 3이고 요거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 값 계산하면 A 값은 편안하게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5 루트 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5 루트 6 이렇게 얻어진 거죠. 사인 법칙을 통해서 얻었네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자 다시 한번 적고 다시 한번 적고 이것은 5 루트 6이 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B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요 각이 마주보는. 그러면 삼각형 유교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요거는 뭘로 구할까요? 코사인 제1 법칙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B는 10 코사인 60도죠? 그래서 10 코사인 60도 플러스 5 루트 6 5 루트 6 코사인 45도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코사인 60도 여러분 다 아시죠? 2분의 1이니까 너무 쉽고요. 요거 역시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요 계산하면 루트 3 플러스 1 5배란 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머지 변 B도 구할 수 있네요. 삼각형을 풀었습니다. 유교서를 다 해결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인 법칙 다시 한번 활용합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제1 법칙, 그 다음에 코사인 제2 법칙, 그 다음에 제2 법칙의 변형 이렇게 해서 4개를 완벽하게 어떨 때 적용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건너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삼각형 ABC를 풀어라. 삼각형 유교수 구하라 그런 문제죠. 그래서 거침없이 삼각형 ABC를 그려놓고 출발하면 돼요. 각은 대문자, 마주보는 거를 소문자로 변을. 자, 근데 이 각 A가 지금 몇 도라고 그랬죠? 30도라 이렇게 지시했고, 그 다음에 이 각 B가 마주보는 이 변이죠. 요거 이 루트 3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1이라는 뜻은 각 C가 마주보는 요것이 1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변하고 사이각이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제2 법칙, 코사인 제2 정리, 제2 코사인 법칙 어떻게 읽어도 관계없어요. 이용해야 되겠죠? 자, 요게 각이 A니까 자, 요게 변이 스몰 a가 되겠죠?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어요. A제곱은 여러분 불러보세요. 1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1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는군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1 플러스 요거, 정리하면 3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1이고요. 자, 2분의 루트 3에다 2를 곱하면 루트 3만 남아서 이게 이와 같이 정돈됩니다. 그럼 지워지니까 요거는 2 플러스 루트 3만 나와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음수가 나올 리 없죠. 변의 길이니까. 자, 이중근호네요. 그래서 이중근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 배운 거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요거는 4는 3 더하기 1이고 요건 3은 3 곱하기 1이니까 자, 루트 2에 루트 3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분자 분모에다 루트 2를 곱해서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즉 A 값이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요 A 값이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각비나 각시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건 반드시 써야 돼요. 알고 있으니까요. 사인 30도분의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는 반드시 써놓고 있어야 돼요. 사인 법칙. 그리고 이건 1이고 이게 루트 3 플러스 1이라 이게 좀 단조로우니까 숫자가 각시부터 구해야 되겠구나 해서 사인 10분의 1 이래놓고 각시를 구하려고 했는데 벽을 만나게 됩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해서 우리가 사인 C 그 다음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30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사인 C 값이 얼마냐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2가 돼요. 지워지죠. 자, 유리화를 해도 이 각시가 특수각으로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30도, 45도, 90도, 120도, 130도 이런 각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네요. 벽을 한번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수각이 보이지 않으니까 벽을 만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 각비부터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인 b분의 루트 3 플러스 1을 쓰시면 돼요. 여기서 이 각비가 특수각으로 보입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그래서 여러분 사인 30도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사인 b 그죠? 이거는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사인 b라는 녀석은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에요. 자, 이것이 특수각이 안 나올 것 같지만 특수각이 나옵니다. 유리화를 하면 아주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분자분모에다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될까요? 4가 되고 요렇게 하면 루트 18이 되고요. 자, 요렇게 하면 루트 6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루트 6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루트 2예요. 이건 없어지고요. 요거는 2 곱하기 9니까 3루트 2예요. 그래서 이거는 3루트 2니까 이게 2분의 루트 2, 즉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비가 45도 아니면 135도일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45도 또는 135도 이렇게 특수각으로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각비가 45도일까? 알아봐야 되겠죠. 각비가 45도면 이게 45도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이게 105도라는 뜻인데 무슨 됩니다. 최대의 각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가장 커야 되는데 이게 가장 적어요. 여러분 루트 3은 고1 때 선생님이 다 설명했지만 약 1.7이 되고요. 루트 2라는 것은 약 1.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또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게 최대변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도 계산이 아주 쉽거든요. 루트 6이라는 거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최대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비는 45도일 수 없다. 모순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각비는 몇 도다? 135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이거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135도일 수밖에 없다. 자, 즉 이게 몇 도? 135도. 그래서 이게 최대변. 그리고 이거는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15도가 되는 거죠. 각시는. 그래서 각시는 15도. 그 다음에 변 A의 길이는 여기 지금 구했죠.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게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 역시 코사인 J 정리 이용했죠. J 법칙.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서 요게 조금 쉬웠다고 우리가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서 다시 한번 또 도전하셔서 자,
사인 b분의 루트 3 플러스 1 이것을 이용해 주시면 특수각이 보이니까 의외로 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또 한 번의 인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를 풀어라. 유교수 구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각은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지금 각 B가 30도라 그랬으니까 이게 30도라 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마주보는 요 변의 길이가 15고요. 각 C가 마주보는 요게 변의 길이가 15 루트 3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각 C부터 구할 수가 있죠? 뭘로?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 30도 분의 15는 사인 10분의 15 루트 3이에요. 1이 곱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양변에 15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사인 C 값이 아주 쉽게 보이죠? 2분의 루트 3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각 C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죠. 60도일 수도 있고 120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순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각 C가 60도라면 요게 60도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이게 직각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각 A가 90도가 돼서 최대 각이 됩니다. 최대 각이 마주보는 이 변의 길이가 최대 변이 된다면 모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A를 구해보면 A는 코사인 질법칙 이용할 필요 없어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중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 정리 바로 이용하시면 돼요. A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자 15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A 값이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시간 맞추는 대로 30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30이니까 최대변 맞네요. 루트 3은 약 1.7 정도 되는데 곱해야 30을 넘을 수가 없죠. 15랑 곱해봐야. 그래서 아하 됐구나. 모순이 안 일어나는구나. 최대변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요거 답 하나로 자 표기해 주시면 돼요. A 30, 각 A 90도, C 60도 이렇게 해서 한 쌍의 답을 내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각 C가 120도일 수도 있을까? 알아봐야 되겠죠. 각 C가 120도라는 말은 이 녀석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뜻. 왜냐하면 이게 지금 30도죠. 그죠? 그 다음에 각 C가 120도란 말이에요. 그럼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30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각 A가 30도란 말이죠. 그리고 요게 지금 뭐였죠? 15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게 15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당연히 15일 수밖에 없죠.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운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게 최대변이 되네. 최대각이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가장 커야 되는데 모순 안 일어나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답 한 쌍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A가 얼마? 15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시 120도 여기 써 있으니까 뭐 두 번 쓸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쌍의 답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네 문제를 벌써 살펴봤는데 사인 법칙, 코사인, 제1, 2법칙, 변형까지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사인 법칙이니까 한번 누적시켜 보겠습니다. 코사인 제1법칙 하나만 갖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독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쉬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인 법칙을 일단 하나 적어놓고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코사인 제1법칙이죠. 제1법칙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자, 각은 뭘로? 대문자로. 마주보는 거를 소문자로 표현하는 거의 삼각형의 유교소예요. 그러면 코사인 제1 정리는 요 A라는 녀석은 그림을 보면서 바로 읽어주면 돼요. C 코사인 B죠? 그래서 C 코사인 B가 되고 그 다음 B 코사인 C죠? 그래서 B 코사인 C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B, C도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B는 뭐부터 상관없어요. C 코사인 A. 그래서 C 코사인 A. 그 다음에 A 코사인 C.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 C는, 이 C는 B 코사인 A. 그 다음에 A 코사인 B. 이래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2법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법칙은 3번 하고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제2법칙은 어떻게 될까요? 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림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되는 것이죠. 또 이 B제곱은 자, C제곱 더하기 A제곱, 그죠?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의 요거, 코사인 B 이렇게 되는 거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2AB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낀값, 코사인 값이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코사인 제2법칙의 변형, 코사인 A에 관해 추리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A에 관해 추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2BC죠.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B도 같은 방법으로 요거 추리면 되죠. 그래서 2CA, 그 다음에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C 그러면 요 문자 없는 거예요. 2AB 이렇게 쓰시고 없는 거 A제곱 B제곱 쓰고 자 나중엔 요 C제곱만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코사인 제2법칙의 변형 공식이죠. 자 이거를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자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그러면 요 길이 낼 수 있다. 이게 코사인 제1정리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x는 3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4 코사인 베타 이렇게 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2법칙은 여러분 알겠지만 자 요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예요. 그리고 왜 세타를 알고 있으면 이 길이 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어떻게 될까요? x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4의 코사인 세타로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2법칙의 변형은 세변을 만약에 알고 있다. 3대, 4대, 5로 만약에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자, 어느 각이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만약에 세타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자 3의 4 두 배 한 거죠.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 다음 3의 제곱 4의 제곱 해주고 자 요거 5의 제곱을 빼주면 코사인 세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림 3개를 기억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완벽하게 담아주시고요. 선생님은 13강에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